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별님들 잘 지내셨어요? 벌써 6월 마지막 주네요. 6월 마지막 주 별자리 주간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모습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6월 28일 날 하늘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달이 물병자리 14도에 위치하고 있고 7월 5일 정도에는 그 황소자리 13도까지의 달이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쭉 이동을 합니다. 보통 그 달이 별자리를 4개 정도 이동을 해요. 이 구역으로만 치면은 각도로는 한 3개 별자리인데 구역으로는 4개 별자리 정도를 일주일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자리 6도에서 계자리 12도까지 이동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화성이 지금 사자자리 9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자자리 14도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성하고 180도의 각도로 만나게 되거든요.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하고 태양하고의 그 90도 각도. 요거는 이제 하연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두 가지 이슈가 중요한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달이 이제 2일날 태양하고 하연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7월 초에 1일에서 2일 사이에 토성하고 화성이 90도가 아니라 180도입니다. 180도를 이뤄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벤트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1일하고 2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적으로요, 이 사회적으로나 전체적인 분위기상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나 사건 같은 거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7월부터 그 굉장히 완화되죠. 12시까지 이제 술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보급도 많이 됐고요. 이러면서 좀 아마 이렇게까지 완화된 게 진짜 오랜만일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는 좀 지금 재확산이 되게 무섭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방역을 잘하니까 재확산에 대해서 잘 물음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요즘에 사람들 다 백신에만 관심 있고 백신 다 잘 맞고 있으니까 되게 희망적으로만 보시고 계시는데 저희도 지금 600명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막 400에서 600 왔다 갔다 그래요. 방심하면 1000 그냥 넘어요. 이러다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니까 이런 뉴스는 안 보죠. 백신 접종률이 뭐 20%가 넘었다, 30%가 넘었다 이런 얘기, 언제 50% 넘을까 뭐 이런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세계적으로는 지금 그 뭐 델타 변이, 그다음에 델타 플러스 변이 이래가지고 되게 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재확산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금 이제 슬슬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7월부터 많이 완화시키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런 개념들이 일단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일단 코로나적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언제까지 이 돈자치가 계속 갈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주가가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최고 수준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미국 주식 주가든 우리나라 주가든 계속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7월 초에 좀 부각될 소지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 토성이라는 거나 화성이라는 건 매우 터프하고 하드한 별이고요. 이 화성은 투쟁이라던가 사건 사고 어떤 그런 격렬함의 대표, 격렬하게 우리가 막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막 이런 별이에요. 격렬, 뭐 좋게 사용되면은 뭐 용기라고도 보지만 이제 나쁘게 사용되면은 뭔가 그 굉장히 에너지를 격렬하게 뿜어내는 거, 공격적으로 뿜어내는 거, 이런 개념이 이제 화성이에요. 전쟁의 별입니다. 전쟁의 별. 이 마르스라는 게 전쟁의 신이 배당이 됐죠. 토성은 어떤 개념이냐면 매우 엄격하고 제약을 가하고 뭐 이런 별이에요. 이 토성은 좋게 얘기하면 규칙이나 질서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유를 억압하는 별입니다. 이 토성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둘 다 매우 강대 강인 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면 좋은데, 이 보통 토성하고 화성이 어떤 식으로든 어스펙트를 이루면 이 강대 강의 에너지가 서로 부딪히거나 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는 화가 나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사건 사고로. 그래서 좀 7월 초에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역에서 일어날지는 각 별자리마다 좀 다르죠. 그거는 이제 각 별자리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양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계자리가 네 번째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은 다섯 번째 집에 있죠. 그리고 이 화성에 반대되는 그 토성 같은 경우가 이제 11번째 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이 네 번째 집이라는 거는 거주, 그 다음에 가정, 뭐 그런 거 나타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과거를 나타내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좀 친밀한 사람들, 뭐 친밀한 영역, 뭐 이런 쪽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런 쪽에 어떤 이 계자리 시기 동안은 이 양자리 이 상승 별자리 분들은 좀 그런 가정사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는 기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다섯 번째 집과 11번째 집이 굉장히 강하게 동하고, 특히 화성이 다섯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라던가 또는 투자, 그 다음에 유흥을 즐길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술 먹다가 사건 사고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투자, 묻지마 투자 같은 거 한다던가, 또는 자녀 쪽에서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억압하거나 또는 너무 방임하거나 함으로써 인해서 자녀하고 관계 또는 자녀 자체적으로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녀 투자 유흥 뭐 이런 쪽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가정 쪽의 에너지가 강한 시기 때문에 특히 자녀 쪽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게 있겠고, 그리고 또 만약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되게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 자리 볼게요. 황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계자리가 세 번째 하우스에 있고, 화성은 네 번째 하우스에 있죠. 세 번째 하우스는 형제라던가 이웃, 그 다음에 이동 같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또는 어떤 정보 교류 개념이 있어서 어떤 그 공부라던가 또는 서류 처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운들이 조금 갈무리 되거나 마무리되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처리를 딱 깔끔하게 해야 되는,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뭐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라든가 서류 처리, 또는 형제랑 이웃하고 어떤 상호작용,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태양이나 달도 중요하지만 이 화성 개념이 훨씬 중요해요. 화성 개념. 그래서 네 번째 집에 지금 화성이 있는데, 이러면은 거주, 집, 가족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집 자체 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타일이나 또는 에어컨 뭐 이런 식으로 집 자체적으로 좀 사건 사고 문제 이런 거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입주해서,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그 임차인하고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도 문제 생길 수가 있고, 갑작스럽게 뭐 고장이 난다던가 집의 어떤 부분들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 되게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에 학생이시거나 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지금 상황이시라 그러면은 좀 부모님 쪽에서의 어떤 답답함이나 힘든 거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휴식을 못 취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정말 막 밤새워서 일을 한다던가. 왜냐면 이 네 번째가 휴식의 집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이 네 번째, 그러니까 12번째나 네 번째는 휴식을 좀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이라는 거는 분란이나 사건 사고 또는 굉장히 날카로운 기운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가 휴식을 취하기 매우 어려운 거죠.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서. 그게 이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건물이 있는데 옆에 건물에서 막 공사를 계속 한다던가 아래층에서 공사를 한다던가 뭐 층간소음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세 번째 하우스에 그 하연도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웃하고의 문제, 근데 집하고 연관된 문제, 또는 옆에서의 어떤 공사 그런 것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도 조금 나빠질 수도 있고 좀 거주 자체적으로 매우 불편한, 우리가 거주가 불편해지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질 소지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두 번째 집에 위치하고 이 개자리가 두 번째 집이죠. 그 다음에 이 화성은 세 번째 집에서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데요. 두 번째 집은 재물이나 어떤 소유물하고 관계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영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번째 집이 활성화될 때에는 편안한 경우가 많아요. 뭐 돈에 지금 문제에 내가 많이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편안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적인 측면에서는 이동이라던가 이웃하고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웃하고의 불화, 형제하고의 불화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 이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는데 고장 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차 사고 같은 것들 좀 주의해야 되고, 차 고장 같은 것들 좀 주의해야 되고, 또는 뭔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동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된다던가, 또는 이렇게 차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어디가 이제 공사 중이어서 돌아가가지고 매우 늦는다던가, 스케줄이나 일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짜잘짜잘하게 좀 짜증나고 답답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부 중이신 분이 있다라 그러면 좀 슬럼프 겪을 수 있습니다. 슬럼프. 공부에 대한 슬럼프가 올 수 있다. 이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차가 막 한 6개월 또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 소유물하고 이동의 개념이 또 섞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위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집입니다. 태양은 첫 번째 집에 있고 내 기운이 되게 강해지고 또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좋은 시기이죠. 그리고 이제 화성이 이제 두 번째 집에 있죠. 토성은 여덟 번째 집에 있고, 소유물 관련된 개념이죠. 재물, 그렇죠? 그래서 소유물이나 재물이 막힐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막히거나 또는 좀 과도한 지출 이럴 수 있고, 또는 빚이 돈을 벌었는데 빚 갚는데 돈을 다 써가지고 땡전 한 푼 안 남는다던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집은 안전한 영역이고, 이 여덟 번째 집은 위험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위험한 힘이 나의 안전을 해치는 개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기 동안에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나한테 이득을 주기보다는 타인한테 이득을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타인이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은 좋죠.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면 약간 사기당하는 개념하고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너무 무모하게 뭔가를 그냥 희망만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는 그 희망이 무참히 짓밟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것만 좀 하는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보여져요. 너무 새로운 거, 새로운 투자, 새로운 시작, 이런 거에 에너지를 쏟고 이랬을 경우 그 노력이 좀 나한테 돌아가기보다는 주변에 좀 이득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 자리 볼게요.
제가 오늘은 조금 말투나 이 보는 게 조금 묵직할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가 중요해요. 제가 생각에는 좀 중요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되게 유심히 살펴야 되는 그 시기들이 있어요. 유심히 살펴야 되는 시기들. 예를 들어 뭐 목성하고 토성이 만나는 시기, 뭐 토성하고 화성이 만나는 시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좀 중요해요. 이 토성하고 화성이 180도로 만나는 시기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같은 자리에 회합한다고 그러는데 0도로 만난다는 거는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고요. 180도는 반대편에 위치하는 거죠. 정확히 마주 보면서. 이 두 개가 매우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점성학에서는. 어떤 행성이 같은 자리에 있거나 어떤 행성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게 봐요. 근데 거기다가 또 토성에다가 화성이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를 매우 격하고 강하게 겪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기운이나 에너지나 사건을 굉장히 가볍게 그냥 스치듯이 겪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은 이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기회를 잡고 일발 역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힘든 쪽으로 가게 될 소지가 높고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일발 역전하듯이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더 필요한 시기예요. 이런 뭐랄까 그냥 그 무조건적인 희망보다는 대비나 주의가 매우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자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이 태양은 12번째 집에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은 첫 번째 집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이 토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거나 나서거나 하면은 이거 막힌다는 뜻이에요. 이거 막 나서면 안 됩니다. 이때 경쟁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조력자하고 이거 조력도 쉽지 않지만, 왜냐면 조력자하고 마음도 안 맞아요. 경쟁하면 완전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이 막히고 굉장히 답답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사자자리 분들. 연애도 좀 힘들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상대가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토성이 더 강해요. 화성보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기운이 나도 강하지만 상대가 또 강하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굽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굽히기 너무 힘든 거지. 막 화가 나고. 좀 참아야 됩니다. 참고, 그 다음에 나서지 마시고, 순응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불만이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혼자서 전반적인 걸 처리하거나, 조용히 뒤에서 처리하시고, 그런 게 좋아요. 이게 사람하고 상호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이 시기 좀 많이 피곤할 수 있고, 좀 조용히 혼자 지내는 시기로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 좀 휴식의 시기로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하고 얽히면 매우 피곤합니다. 매우 피곤해요. 완전히 의뢰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내가 그러기 너무 싫어하는 그런 개념이 좀 있거든요. 내 기운도 강한 거거든요. 내 기운이 매우 강한데 지금 상대방한테 맞추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 같은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주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사주자리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분들.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하고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별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제가 틀리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그럼 축하드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주의하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혹시라도 뭔가 트러블이 일어날 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가지고 그런 일이 스쳐 지나갔거나 아니면 가볍게 넘어갔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 거죠. 이 시기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처녀자리, 이 계자리 같은 경우 11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자자리는 12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11번째 집은 사교적인 개념입니다. 사교적 개념.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룹 활동하고 이런 기운이 좀 강한 시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12번째 집에 이 화성이나 이 6번째 집에 이 토성 같은 경우는 이게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6번째나 그러니까 이 6번째 하우스나 12번째 하우스가 강하게 발동이 되고, 또 이게 불편한 쪽으로 또는 좀
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운이 발동이 될 때에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매우 줄이는 게 좋고, 그리고 굉장히 이타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이 시기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동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던가, 이기적인 행동이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행위나 계획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매일 해왔던 것만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유지만 한다. 최소한의 유지. 생활이나 여건이나 일이나 인간관계를 굉장히 최소화하고 간소하게 가져가면서 그냥 아주 필수적인 것만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그냥 쉰다. 이타적인 행위를 한다는 건 좀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을 돕는, 근데 남을 돕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게 빡세요. 이 이유는 예를 들어 내가 남을 돕는데 그 남을 돕는 행위가 되게 자연스럽고 문제없고 트러블 없이 잘 돼요. 예를 들어 봉사를 갔는데 뭐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봉사를 해요. 그럼 좋지. 너무 행복하지. 그쵸? 그런데 봉사를 갔는데 막 싸우고 막 뭐 사건 사고 터지고 자꾸 다치고 뭐 이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막 내가 지금 이거 나조차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심란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럴까?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활동 가는데 언성 높이고 막 싸우고, 막 교회에서 언성 높이고 싸우고, 막 절에서 언성 높이고 싸우고, 이게 뭐예요? 그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하죠.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종교 생활이라는 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 가서 막 싸우고 앉아있고, 이러면 막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식의 일들이, 나는 좋은 마음을 품었지만, 그 좋은 마음이 굉장히 피곤하게 상황하고 얽히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다. 이 시기는 그냥 최소한의 사람들만 만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라면 참을 인자를 한 10개 정도 새기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하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맞추자. 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위한 거, 상대를 위한 건데 내 마음에 어떻게 다 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마음으로 잘 슬기롭게 도를 닦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 상승 별자리 천칭자 한번 볼게요. 천칭자 입장에서 이 계자리 같은 경우는 10번째 집이죠. 10번째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성은 11번째 집이죠. 10번째 집은 이 사회적 활동이라던가 대외적인 활동 이런 거 나타냅니다. 일이죠, 일. 직장이라던가 사업 이런 것들, 또는 프리랜서면은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10번째 집이 이제 부각되는 경우들은 내가 이제 어떤 남들 앞에 나서게 되는 경우들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검증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집은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또 나타내는 집이기도 해요. 색다른 경험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색다른 경험이 너무 색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색다르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 이거 너무 이게 맞나? 막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어봤어. 근데 남들은 이게 맛있는 거래요. 먹어봤는데 이거 내 입맛에는 안 맞는데, 이거 남들이 맛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맞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너무 낯설어서 불편한 뭐 이런 느낌들. 어떤 새로운 또 어떤 그룹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새로운 그룹. 너무 낯선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있는 거야. 너무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하고 막 같이 있어요. 불편하죠. 이게 맞나? 근데 어울리긴 어울려야 될 것 같고, 또 내 맘대로 하면은 사이가 나빠질 것 같고, 근데 불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한 자리에 내가 많이 나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뭐 불편한 만남이나 불편한 자리에 내가 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나 도전을 하는데 너무 내 스타일대로 하려다가 일이 막히거나 꼬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창업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너무 내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그냥 대충, 원래 타이밍이나 시기나 주변 상황하고 내가 어우러지는 이게 훨씬 중요한데, 뭐 내가 원하는 딱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집피고 시간 디테일 막 미루고 막 계속 막 고치고 막 이러면 가게 언제 오픈합니까?
좋은 시기에 오픈해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내 욕심 너무 부리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는 거가 있겠고 좀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뭐 아주 큰 폐해가 일어날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룹 활동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하고의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사교적인 어떤 장소에서의 어떤 사건 사고 뭐 트러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흥분하거나 또는 너무 뭐 어색해하거나 하지 마시고 적절히 잘 어울리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 시기 때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보도록 할게요. 정갈자리 입장에서 9번째 집이죠. 이 계자리는 9번째 집이고 그 다음에 이 화성은 10번째 집입니다. 그러면은 10번째 집의 화성, 뭔가 내가 되게 적극적으로 막 일을 막 열심히 해나가는데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일을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막히는 겁니다. 잘 안 되고 딜레이를 먹는 겁니다. 특히 일 쪽에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시야를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막히면은 내가 뭐가 지금 좀 부족한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상황이 나를 안 도와준다, 주변이 나를 안 도와준다, 막 그러면서 막 윗사람하고 싸우고 막 직장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직장이라 사회라는 거는 내가 적응해야 될 그런 곳이지, 뭐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사회생활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그 상황에 너무 강하게 저항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좀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수자리 분들 볼게요. 사수자리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계자리는 8번째 집이고 이 사주자리는 9번째 집이죠. 8번째 집은 위기의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좀 순탄치 않고 편안하지 않고 되게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9번째 집의 화성이니까 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나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좀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또는 나 이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이 딱 보인다던가, 이쪽보단 이쪽이 더 좋지 않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시기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는 시기고, 방향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탁탁탁탁탁 막히는 느낌이 있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너무 섣부르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좀 검토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것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마무리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마무리. 지금 이렇게 막 새로 시도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시기인 거예요. 뭐가 끝났긴 했는데 새로운 시작은 안 일어나고 끝은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붕 뜨는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서 이제 뭐 섣부르게 했다가는 막혀버리고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태도: 마무리 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은 아직은 아니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알아본다, 준비를 한다. 준비라는 개념이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할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보고 생각을 열어준다. 이 정도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고 하나에 몰두하고 내가 이거 시작해서 끝장을 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 볼게요. 염소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소자리 7번째 집이죠. 7번째 집. 계자리는 7번째 집이고, 그 다음에 화성은 8번째 집입니다. 8번째 집이 위기와 위기와 재탄생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집은 어떤 외부의 인연 또는 어떤 그 조력자 또는 경쟁자 뭐 이런 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이 느낌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좀 나랑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소지가 높아요. 나랑 수준이 안 맞는 사람하고 뭔가 같이 하게 될 소지가 높아요. 그러면은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으로 만났는데 수준 차이는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언밸런스가 발생을 합니다. 언밸런스. 언밸런스.
또는 이때 만약에 연애가 시작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인연이 그러니까 연애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의 상황과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돈 되게 잘 벌고 있는데 상대는 백수라던가, 또는 나는 백수인데 상대는 돈 되게 잘 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환경이나 상황적인 격차가 심한 겁니다. 그런데 뭐 서로 썸을 타. 또는 나는 뭐 취준생인데 이쪽은 되게 좋은 기업에서 잘 나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안 맞아, 밸런스가.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서로 조건이 안 맞아. 나는 이거 엄청 비싸게 팔고 싶은데 상대는 엄청 싸게 살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불편하게 된다던가, 또는 억지로 이제 이 관계를 맺어가려고 한다면은 그런 안 맞는 부분을 서로 참고 인내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닥치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당 열혈 지지자하고 민주당 열혈 지지자, 그러니까 윤석열 열혈 지지자랑 이재명 열혈 지지자가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서로 몰랐어. 그런데 조금 사귀다가 알았어. 그럼 이제 서로 막 불편하죠. 불편해 죽을 거예요. 막 불편합니다. 정체 얘기 안 해야지 뭐. 애를 드는 거야, 애를 드는 거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서로 쌩이다. 이런 거죠. 서로 막 증오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물병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제자리가 이제 7번째 집이죠. 7번째 집이고 기자리는 6번째 집이죠. 그럼 6번째 집은 일상이라던가 또는 좀 이렇게 뭐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해왔던 것들 잘 해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건강 관리라던가 또는 반려동물하고의 어떤 관계, 그냥 매일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 좀 더 신경 써서 더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디 고장나는 데 있으면 뭐 수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짜잘짜잘한 일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집에서 이제 화성 개념, 나는 이 토성은 첫 번째 집에 있고, 요거는 뭐냐면 좀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개념들, 또는 이 사람의 인연이 잘 맺어지지 않는다, 또는 이견 차이가 심해서 뭔가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적으로 좀 매우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활동이 매우 저조해질 수 있어요.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그냥 집에서나 있어야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하던 거나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오버만 안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오버해서 뭐 사람하고 뭘 같이 하려고 한다던가, 또는 사람을 만나서 꼭 뭘 해보려고 한다던가 이러면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애 중이면은 좀 각자의 생활을 좀 즐기는 시간, 너무 서로한테 간섭하거나 터치하지 말고 좀 각자의 시간을 즐기는 시간으로 이 시기를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개자리 같은 경우가 5번째 집이죠. 그 다음에 화성 6번째 가 있고 12번째 그런 건데, 건강 좀 주의해야 되고요. 건강 주의. 그 다음에 좀 너무 오버해서 놀거나 뭐 유흥에 너무, 또는 취미생활에 너무 오버해서 하거나 이런 거 하다가 일이 엉키고 뭐 스케줄이 엉키고 이럴 수 있습니다. 노는데 정신 팔려서, 학생인데 노는데 정신 팔려서 공부 안 하고, 직장인인데 놀거나 연애하는데 정신 팔려서 일 안 하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일상생활이 깨지겠죠. 리듬이 다 깨지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 오버하면 그것에 대한 재조정이 일어나서 마비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기계를 너무 막 오버해서 돌리면 고장나죠. 그런 식으로 육체를 너무 무리해서 써서 고장나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좀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러프하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실현 가능하게 또는 적게 이렇게 좀 스케줄을 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뭐랄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좀 이 시기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취미생활 조금 즐기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마무리한 다음에,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있죠. 숙제하고 놀아라,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숙제해야 될 건 다 하고 좀 노세요. 노는데 정신 팔리지 마시고, 또는 뭐 요즘에 막 다들 뭐 주식 투자 비트코인은 좀 많이 내렸더만요. 하여튼간 뭐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다들 투자에 미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일이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좀 남는 시간에 투자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운세 봤고요. 각 별자리별로 좀 주의해야 되는 이 화성이 위치한 또는 화성과 토성의 어떤 상호작용의 개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건 사고 또는 어떤 답답함을 굉장히 크게 겪으시는 분들이 있고 약하게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크게 겪든 약하게 겪든 일단 겪는 거니까 일단 주의나 조심스러운 게 필요하고 좀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 시기다.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건강을 좀 잘 다스려야 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 얘기 드렸습니다. 별님들 행복한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 되시고 또 7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